자, 2025년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. 25년의 29번째 주죠. 자, 카툰 자체는 엔비디아가 뭐 4조 달러를 올라섰다. 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해서 코인 자체 시장이 뭐 4조 달러를 넘어섰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, 좋다 이런 얘기겠죠. 어, 오늘은 날씨가 뭐 흐려요. 비가 좀 내리는 것 같고 요새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좀 좋지 않은데 수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죠. 아무튼 안타깝고 뭐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 CPI가 발표가 됐었죠. 7월 15일 날. 이게 예상보다는 좀 높았습니다. 2.6을 예상했는데 2.7이 나왔어요. 그래서 조금 상승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나와서 시장이 좀 긴장을 했는데 다음날 뭐 PPI가 나왔는데 PPI는 예측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나왔죠. 그래서 시장이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. 뭐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. 7월 18일 금요일 우리 장의 증시는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고요. 코스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. 뭐 주간 그래프를 보면 뭐 코스피는 뭐 압도적이죠. 이렇게 뭐 수직 상승하는 듯한 모습. 언제 쉬어도 언제 떨어져도 조정을 받아도 뭐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한 2,900선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겠죠. 떨어질 때가 되면. 근데 지금의 추세로만 보면 조금 더 달려가는 건가? 5일선 지지만 계속 받는 건가?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. 차트 모양이 이제 뭐 어디서 조정받아도 뭐 크게 따로 뭐 이상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계속 가는 건가? 이런 생각. 우리가 계절성으로 보면 7월 하순쯤 가면 죄송합니다. 7월 하순쯤 가면 아무래도 이제 조정장이 많았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겠지만 뭐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. 자, 코스닥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. 어떤 저항 구간을 전부 다 돌파를 했고 볼린저 밴드의 어떤 상단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모습이 보이죠. 800을 넘어섰고 820.67. 코스피 일주일 정도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. 코스닥은 개인이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우리의 삼성전자를 좀 봅시다. 삼성전자 퍼가 어느새 1.13배까지 왔네요. 1.2배 정도 되면 조금 또 조정을 받는 게 이 종목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수급을 보면요.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, 빨간 선이 외국인인데 꽤 많이 이번 주에 들어왔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어떤 저항선들을 다 뚫어내고 이제 구름만 넘어가면 굉장히 맑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까 싶죠. 그러려면 한 7만 원을 뚫어내야 되는데 뭐 한꺼번에 아니 한 번에 갈 건지 좀 쉬었다 갈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한 번에 갈 수도 있겠다.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호재들이 좀 나오니까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만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. 저희는 이제 기화각을 통해서 짝순봉 매수를 꽤 오랜 시간 이 박스 안에서 했었던 거죠. 이제 박스의 위치를 바꿔야지만 될 것 같아요. 상단을 이쪽으로 옮겨야지만 되겠죠. 아무래도 이제 조정을 받다고 하면 6만 원 선 정도까지 6만 한 1, 2천 원이려나요? 그 정도 선까지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박스의 상단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시아 증시를 좀 보면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가 금요일장에 좀 빠졌고요. 뭐 상해 항생은 상승했습니다. 차트 모양이 뭐 상해든 항생이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보단 못하지만 지금 이거는 굉장히 힘이 좋죠. 이 상해나 항생 같은 경우에도 언제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나 지금은 굉장히 추세적으로 힘이 좋다.
또한 또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.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채널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갈 것처럼도 보입니다. 니케이도 힘은 있어 보이는데 약간의 조정을 받은 상태, 조정을 받았고 뭐 밀리면 하프라인까지는 밀릴 수 있겠지만 니케이도 뭐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. 요건 좀 실례요.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본 뭐 2621번 투자가 되고 있어서 일본의 어떤 환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건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. 50선을 깼고요. 주봉이겠죠. 50선을 깼고 150선에 있기 때문에 횡보 구간인가 이런 게 좀 생기기도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길 기대합니다. 자,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 좀 빠졌고요. 나스닥은 소폭 상승, 뭐 거의 보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다우가 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네요. 이번 주는 그래도 뭐 S&P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신고점을 찍었죠. 다우 역시 뭐 조금 전고점 근처까지 거의 갔다 온 거니까 이 정도면 조정인가요? 이 지금 어떤 차트를 봐도 조정을 어디서 봐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 차트이긴 한데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조금은 즐겨야지만 됩니다.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탈출하기에는 좀 아쉽다. 그러니까 5일선까지는 뭐 쳐다봐야죠. 어쩌겠습니까? 5일선 밑으로 깨지기 전까지는 지켜봅시다. 비트코인 좋습니다. 비트코인, 리플 다 좋은데 뭐 어젠가요? 뭐죠? 크립토 3법, 가상자산에 대한 3법, 그러면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가 되고 뭐 이러면서 코인이 이번 주 내내, 이번 주가 크립토 위크였죠.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내내 괜찮은 편이었다. 비트코인은 조금 이번 주 정체 이런 정도지만 리플이 굉장히 많이 뛰었고 저한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. 이게 뭐 약간의 조정이 다고 하면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저희는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뭐 코인에 조금씩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죠. 저 역시 코인을 정확히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차트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다행히 상승을 했습니다. 리플 같은 경우 굉장히 급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고요. 비트코인은 조정받을 만한 구간이 다시 왔잖아요. 그래서 조정을 살짝 받으면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. 물론 리플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산다면 그때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, 금연물. 의외로 금은 조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. 뭐 차트가 저번 주에 생각해 보니까 인베스팅닷컴이 요게 잘 안 나와서 차트가 안 나와서 거의 맹탕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 보면 골드는 거의 횡보다 지금 횡보다 이런 게 보이죠. 국내금 역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눈치 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. 뭐 디지털 골드로 옮겨 버린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는 중국에서 개인들이 금을 사는 걸 조금 억제하고 있다 그래서 금값에 큰 변동이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골드 아직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우리가 지금 장이 이렇게 좋을 땐 모르지만 여기서 또 한번 꺾인다면 골드가 튀어 올라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들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자, 환율이 소폭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벌써 한 1400 근처까지 다 와버렸죠. 인덱스도 약간 튀고 있고 일시적이길 바랍니다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일시적이 아니라면 좀 또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거겠죠.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분위기 좋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분위기를 또 망쳐야 하나 이런 생각도 약간은 가지게 됩니다. 환율이 1400을 넘어가면 우리 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겠습니다. 자, WTI는 뭐 67.33, 뭐 횡보 하락 요 정도 하락 패턴이 좀 있겠지만 여기도 역시 한 60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
제가 볼 땐 60,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. 여기에서 횡보를 하겠다. 큰 이슈는 제가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. 원유에 대해서는. 자, 채권은 몇 주 전에 튀었던 거 그대로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채권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소원해지고 있어요. 뭐 7월은 당연히 좀 제끼는 거였고 9월쯤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게 약간 지배적인 의견이었는데 점점 이게 희미해져 갑니다. 아까 보셨겠지만 CPI가 2.7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9월 달도 좀 확률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또 쏙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채권 금리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장단기 금리 잘 넘어가고, 자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여전히 극심한 탐욕 쪽에 가 있습니다. 한 80을 넘어가면 SQQQ 하락에 베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뭐 75 수준에서 극심한 탐욕인 건 사실인데 또 이게 살짝 눈치를 보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. 뭔가 트리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뭐 왔다 갔다 하겠죠. 불베어 레이쇼를 봐도 뭐 어떤 노말이라기보다는 평균에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빅스 변동성 지수를 보면 뭐 크게 한 3주 연속 쭉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들 그냥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V코스피는 조금 안정화되어 간다고 하지만 이것도 좀 불안하죠. 아직 20은 저한테는 불안하다. 구리 광산 선물을 좀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. 구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. 너무 많이 원자재 올라가는 것 역시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구리에 관련된 주가 요새 좀 좋죠. 뭐 풍산 특히나 좋은 것 같던데 구리가 좋아진다는 건 경기 회복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요걸로 인해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도 생기는 거니까요. 아무튼 구리는 상승 중이다. 자, 투자 성과를 보겠습니다. 2025년 7월 15일을 좀 보겠습니다. 7월 19일이죠. 19일치를 보면 저번 주보다 전략자산 자체는 소폭 하락을 했어요.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는 한 2%가량 상승을 했는데 제 전략자산은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네요. 왜 그랬을까요? 뭐 빅보 괜찮았고 퀀트 심플파리가 좀 빠졌고 그리드 좀 빠졌고 기와가거에 아무래도 이제 그게 있죠. 한미반도체와 카카오페이가 있는데 두 종목 다 이번 주에 조금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는 별게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특별한 건 없습니다. 비트코인 살도 소폭 상승했고 이런 정도 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일단 눈에 띄는 건 젠포트가 국내 소형주가 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뭐 이게 뭐죠 올배당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전략 대형주 국내 대형주는 소폭 가라앉는 게 좀 보이네요.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. K82 전략이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네요. 자 마지막으로 종목 수익과 52주 DD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조금 하나하나 좀 볼까요? 지금 제가 보면 빅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종목 수익은 이 정도 나 있죠. 부도 괜찮고요. S볼이 지금 빅스가 지금 많이 16 가까이 16, 17 정도인데 S볼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. 일본 TLT 2621번 마이너스 8%. 가슴이 아프죠. 제피 안 좋고 TLT 안 좋아요. 채권이 안 좋으니까 채권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고 여긴 넘어가도 되겠고 배당주 역시 아직은 마이너스. S볼 아까 봤고요.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느새 담배 관련주가 72%나 돼 있네요. 저 KTNG가 ISA인데 외에도 한 40%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리츠가 요새 안 좋죠. 리츠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. 리츠가
코덱스든 타이거든 리치가 조금은 좋지 않다. 이런 정도. 네이버는 여전히 제가 지금 네이버를 들고 있은 지가 한 5, 6, 4, 5년 됐으려나요? 하도 고점에 잡아서 뭐 그냥 들고 있죠. 그냥 아무 생각 없이. 이번 주는 카카오페이 한미 반도체가 꽤 안 좋아서 특히나 카카오페이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좀 충격이 좀 컸다. 이 두 종목이 살아나야 되는 것 같고요. 저는 카카오페이를 조금 더 들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. 물론 한미 반도체도 조금 더 들고 있어 볼 생각이고요.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2차 전지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 현대차도 조금 봐야지만 되겠죠. 리츠 여전히 안 좋고 국채 안 좋습니다. 탐욕 종목은 뭐 제가 이제 뭐 단타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종목도 한번 들어가 보는 건데 성적이 안 좋아요. 늘 보면 탐욕 계좌가 제 손으로 제 머리로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. 자, 에코프로도 엉망진창이죠. 마이너스 41%.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네이버가 1등이었는데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41%로 가장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보이죠? 그리고요, 금연물, 젠포트, 비트코인, 뭐 핀트, 우리가 이제 연금 같은 경우도 제가 손으로 하는 건 6.54인데 뭐 핀트라든지 또는 IRP로 하는 건 꽤나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네요. 다 맡길 걸 그랬나 봐요. 자, 한 이 정도 하고요. 지금 예수금이 꽤 적은 상태네요. 예수금을 좀 늘리는 방안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7월 중순부터는 좀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은 긴장하면서 이번 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